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집에 전화를 건 남편은 계속 통화 중 신호가 울리는 통에 짜증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늦게 들어간다고 전화를 하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몇 번을 더 해보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막상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는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냈습니다. 아니,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해야죠.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린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남편은 아니, 무슨 통화를 그렇게 오래 하셔? 내가 집에다 전화를 몇 번 걸었는지 알아요?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쯤 되자 전화 통화를 늘 길게 했던 아내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서 그날은 대충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며칠 후에 또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는데 같이 나가려다가 아내의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은 아내의 수다는 끝이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떠드는 아내를 보다 못해서 남편이 또 재촉을 했습니다. 대충 하고 빨리 끊어요. 늦었으니까. 그래도 아내는 알았어요 하고 대답을 하고도 또 몇 분을 끌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서 아니, 빨리 떠나야 된다니까 하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전화를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요 하고 대답을 하자 남편은 이게 한두 번이요? 당신은 수화기만 들면 끝이 없잖아. 지난번에도 그래서 다퉜고 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가 별걸 다 가지고 그러네 하고 대답을 하는 바람에 어쨌든 기분 좋게 외출을 하려던 이 부부의 계획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런 갈등은 부부간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 인간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아내는 매일 밥상을 준비하느라고 힘이 드니까 남편이 늦게 들어올 때는 자기가 집에서 쓸데없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전화를 미리 걸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늦게 들어온 것은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를 한 것이니까 미리 전화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 이걸 덮어주고 아내가 오히려 더 반갑게 맞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다 보면 계속 반복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면 역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의 생각이 옳습니까? 그것은 두 사람 다 옳습니다. 그런데 둘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문제는 꼭 바람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나쁜 짓을 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악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결국 두 사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늦게 들어왔다면 자기를 위해서 저녁상을 준비한 아내의 입장을 생각하고 연락 못한 것을 먼저 사과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연락을 안 하고 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만사를 제쳐놓고 반가이 맞아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결국 상대방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되고 또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면 처음부터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가 보면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과정을 살펴보면 물론 자신의 결함이나 실수나 그 성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서로가 좀 다른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결국은 다 자기중심적인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도 아내가 친구와 수다를 떨기보다 남편의 입장에서 약속 시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 입장에 있어서 모든 여자들이 일반적인 취미가 수다를 떠는 것인데 아내도 여자라는 것을 고려했더라면 아내가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화날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부부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누구의 입장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단순히 옳고 그른 선과 악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간단합니다. 근데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 두 사람이 묘한 입장의 차이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상대방의 입장에 얼마나 민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늘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일의 우선순위를 통일해야 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불사하고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 부부를 상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시작이 명절날 시댁에 먼저 가느냐 처갓집에 먼저 가느냐 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남자는 당연히 시댁에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처갓집은 오후나 또 늦으면 다음날 가자는 것이었고 아내는 처갓집이 가깝고 식구도 적으니 오전에 잠깐 들려서 인사를 드리고 시댁은 오후에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편리를 떠나서 시댁에 대한 인사가 당연히 우선돼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지금 이주 시대도 아니고 남녀 평등이 당연시되고 법적으로도 성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21세기인데 왜 시댁을 꼭 먼저 가야 되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느 쪽을 먼저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시댁을 오전에 먼저 가서 빨리 끝내고 처갓집에는 나중에 가서 늦게까지 더 재미있게 있다가 오면 되지 않느냐. 즉 대의명분은 남자 쪽에 주고 실속은 여자 쪽이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입장을 버리고 기쁘게 상대방의 입장을 따라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부부관계는 죽고 내가 죽으면 부부관계는 살아납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표시하면 즉 아생 부부사이고 아사 부부생입니다. 감사합니다.